예, 이번 국정조사 특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중단 상태에 있는 재판에 공소 취소를 하려는 목적이다. 이런 것 때문에 위법하다고 규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국민들께서 이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에 상기되는 효과는 있다고 보여져요. 이재명 대통령이 5개의 재판, 12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재판이 중지돼 있었지 그게 뭐였더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억 환기는 한 효과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대북 송금 사건은 부지사였던 이화영이 7년 넘는 실형을 1심, 2심, 3심을 통해서 선고를 받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은 당연히 의문이 생기는 거죠. 대장동 사건 1심에서 대장동 일당들 4년에서 7년까지 형이 선고됐고 아주 국민적인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항소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대장동 사건의 설계자라고 하는 그분은 지금 재판 중지된 상태지. 김현지 중간에 변호사까지 교체시켜 버렸던 그 누님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거에 대한 저는 상기 효과는 있다고 보여져요. 오늘 말씀 이 주된 주제가 되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것도 국민들께서 지금 잊혀질 뻔한 잊혀져가고 있는 사건인데 다시 한번 국민들께 이 사건이 왜 부당한 것인지, 왜 부당하게 처리가 됐는지, 왜 유가족들이 아직까지 한을 품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또 기억 환기 효과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래 이 사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사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기관 보고를 통해서 군에서 명확하게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9월 21일 날 신고가 접수됩니다. 2020년. 그 다음 날 9월 22일 오후 3시 31분경에 군에서는 그 실종된 우리 공무원이 현재 북한 해역에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 5시경에 청와대와 국정원에까지 이 내용이 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같은 날 밤 9시 40분에 해상에서 불타는 불빛이 관측이 되면서 감청한 첩보들을 확인해 보니까 북한군이 총으로 우리나라 공무원을 사살을 해가지고 소외를 했다는 거예요. 군에서 북한 해역에 있다고 알게 된 오후 3시 31분부터 사망한 21시 40분까지 6시간 동안에 과연 국가는 뭘 했느냐, 대통령은 뭘 했느냐, 국정원장, 안보실장 뭐 했느냐. 이게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핵심이죠. 이것은 지금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부터 변질이 되기 시작해요. 9월 22일 날 그 공무원이 그런 처참한 북한군의 그 살해를 당한 다음에 24일경에 국방위원회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 그 무렵에 9월 24일 그 무렵에 첫 브리핑을 하면서 해경에서 월북 가능성을 언급을 합니다. 월북 가능성을. 근데 그때 발표자였던 신동삼 인천해양경찰서장만 해도 이 자진 월북 시도 가능성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이었어요. 발표 내용을 보면. 그런데 그 다음에 9월 29일 날 해경의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할 때 그 발표하는 책임자가 바뀝니다. 지금 조금 전에 증인석에 나왔던 윤성현 바뀌어요. 그러면서 뭐 급여 문제, 뭐 돈 빌린 문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월북 시도했다고 발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 발표한 다음에 경무관으로 있다가 치안감으로 승진을 하고요.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에 임명이 돼요. 그 발표한 이후에 우연이겠습니까 이게? 그런 다음에 시간 잠시 멈춰 주시고요. 유병호 증인
저쪽으로 좀 나와 주시죠. 저쪽 예. 그 조금 전에 윤성현 증인 왼쪽으로 좀 나와 주세요. 이거 PPT 한번 좀 띄워봐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 때 이거를 월북이라고 단정짓는 바람에 그 당시에도 이미 국민적인 의구심이 들었어요. 아니 뭘 근거로 월북이라고 하느냐 했던 의구심이 들었고, 그러면 월북 시도했던 공무원이라고 해도 북한군이 총을 쏘아가지고 불에 태우는데 정부는 뭐 했냐, 대통령은 뭐 했냐, 이런 여론이 일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이 부분을 무엇을 근거로 월북 판단을 했느냐는 조사가 들어간 거죠. 당시의 첩보 내용을 보면은요, 북한군끼리 대화하는 중에 표류인가 월북인가 자기들끼리 묻고 답하는 거, 여기서 월북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온다는 거예요. 북한군들 사이의 대화에서. 그 첩보 내용에는 당시 고 이대준 씨의 목소리 자체는 수집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북한군끼리 서로 이거 뭐지? 표류인가 월북인가? 이러고 있는 것을 근거 삼아 가지고 해경에서 월북 시도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국민적인 의구심 해소하기 위해서 감사원이 조사를 한 거예요. 유병호 증인. 예, 의원님. 그 지금 당시에 감찰해가지고 감사해가지고 그 수사 의뢰한 것 때문에 또 이재명 정권 들어와가지고 뭐 TF 만들어가지고 당시의 감사가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뒤집는 감사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결국 결론은 뭐냐 하면 그 당시 감사원에서 그 결론을 잘못 내린 게 아니고 그 감사 결과 발표하는데 군사 기밀이 들어 있었다. 이걸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당초 2026 9월부터 정부 측에서 군당부가 발표할 때는 뭐 훨씬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5만 거 다 발표했는데 그것도 군사기밀보호법에 저촉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평어 한 2개 쓴 거 가지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TF 자체도 불법이고요. 감사할 때 그 감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을 누가 했습니까? 이후에? 그거는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감사원 시스템이라는 게 사무처에서도 수십 명이 수십 번 증거를 검증합니다. 종합적으로요.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법리 검토하고 여기저기 보고 그리고 위원회에 부의하면은 원장을 포함한 위원 개개인이 다 전문가들입니다. 이 분야에 증거 또 다시 검토합니다. 법리 검토하고 그래서 누가 뭐 특정인이 뭘 손댈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안 됩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6만 페이지 그 몇만 페이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당시에 그 북한군의 감청 정보에 따라서 월북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하는 것은 확인이 된 거죠. 감사에서도. 증거 구성으로 볼 때 그 감사원에서는 적어도 감사원에서는 수사기관은 재판부는 그대로 저희가 존중해야 되고요.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 없던 증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일단 예를 들면은 아니 북한까지 한 30km 되는 줄 아는데 조류도 있고 파도도 있고 9월 말이면은 그 한 20도 정도 될 겁니다. 구명조끼가 없으면은 거기 저차원적인 견디는 게 한 반 정도가 안 될 겁니다. 거기 바다를 잘 아는 분이 그러면 자진월북이면 일단 한 예입니다, 의원님. 자진월북이면 무궁화호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내리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 한 사례에 불과한데, 그런데 왜 중국 어선으로 보이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습니까? 살고자 하고 구조됐다는 뜻 아닙니까? 상처 치료도 받았고요, 붕대도 안고 있었고. 근데 이분을 자진월북이라고 2년 전부터 2년간 뭐 여기저기서 발표하고 브리핑하고 보도할 때는 거기 본 내용 보면 굉장히 상세합니다. 뭐 정보의 출처, 뭐 감사원 발표 내용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네, 그것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